세월호 참사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조리장은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서양 요리 담당으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하루 세 끼를 책임졌던 전 조리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동화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에도 근무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 관저에 딸린 주방에서 정오와 저녁 6시에 각 1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세월호 당일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1인분의 음식이 들어갔고 그릇이 비워져 나왔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네. 1인분에 주목할 필요도 있고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나왔다는 게 확실하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 대통령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다는 얘기죠. 네,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네. 원래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대표일 때도 네. 이 트레이드 마크가 굉장히 자기 통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우리라는 게 저도 거기에 아주 가까운 멤버였지만 네.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이 상황에 좌지우지되면서 감정을 표출 안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뛰어난 통제력, 자기 통제력은 정말 지도자로서 네.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봤습니다. 네. 결국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네요. 이런 네. 날 또 사실은 6시에 식사를 했다는 건 다시 15분에 그 재난대책본부. 중대본부에 가서 네. 사실은 그런 브리핑을 두고 왔으면은 제가 볼 때는 식사가 좀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시간인데도 네. 식사를 차분하게 하셨다는 것은 네.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이 심리적인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이런 때가 되면 목이 메이고 막 그러게. 이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질 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황 소장님 보세요. 세월호 참사 당일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조리장이 하는 말이 대통령은 식사는 평소처럼 했다. 오후 5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후 관저로 돌아와서 식사를 했답니다. 저는요, 이걸 그런 맥락에서 좀 봅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간호장교했던 분 중에서 전역해서 원중과 병원에 있는 분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또 김장수 대사가 뒤늦게서 갑자기 또 그날 보고했다라는 정황을 이 중국에서 이 베이징에서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네. 자, 또 갑자기 조리장이 지금 대통령이 점심 저녁을 식사했다는 것은 결국은 점심 때 네. 지금 그 7시간에 해당되는 핵심 시간일 줄 보이는 점심 때 네. 식사를 했다는 것은 사람이 멀쩡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점심 때 식사를 했다라는 말은 박 대통령의 그날 어떤 사항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당일날 한간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없었다. 네. 그런 걸 뒷받침하는 용도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정오에 멀쩡하게 식사할 정도였으면 네. 한 10시 40분 경부터 한 2시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네. 뭐 2시간 50분, 얼추 3시간 동안에 아무런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았다. 네. 그 점쯤에 상당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300여 명 이상이 배에 갇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네. 뭐 나중에 집계가 잘못됐다는 그건 금방 끝난 해프닝이고요. 청와대가 설마 언론이 잘못 집계해서 보도한 내용을 그때까지 믿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쯤에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도시락을 먹으면서라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이렇게 열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 어떻게 그 시간에 다른 지시도 세월호가 막 가라앉아서 애들이 그냥 배가 가라앉아 가는데 네.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를 갖다가 그 전후에서 한 3시간여 동안에 내리지 않고 혼자 식사를 하셨는가? 전 더 의문입니다. 네. 저 보세요. 앞서요. 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들어오던 그림부터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요, 저 장면 볼 때마다 대통령을 옆에서 뭐 에스코트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대통령의 자리를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모습 보세요. 자리 못 찾아갑니까? 지금 저 때까지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데 저 보세요. 손으로 자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부터 우리 국민들은 분통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예. 물론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밥 먹어야죠.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저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저 장면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박 대통령이 잠깐 외출 나왔다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네. 지금 그 조리장이 한 말을 보면요. 네. 굉장히 많은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네. 관저 딸린 주방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점심을 관저 딸린 식당에서 먹었다는 얘기는 세월호 관련돼 있는 보고를 다 관저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1인분만 시켰다고 하는 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그 청와대 비서관이든 누가 와서 보고를 직접 했다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든 대책을 논의하든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박 대통령은 식사도 혼자 했다는 겁니다. 네. 관저에서. 네. 그리고 정오와 저녁 6시에 각 1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중대본에 갔다 왔잖아요. 네. 중대본에 오후 5시경에 갔는데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서 집무실로 가서 집무를 한 게 아니라 다시 관저로 돌아가서 혼자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세월호 안에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보고받았을 거고 보고받은 대통령이 중대본에 계속 남아서 지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집무실로 돌아가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지 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시 관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관저로 돌아가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에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이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날 저녁은 밥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걱정이 돼서 그 많은 학생들이 세월호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배가 뒤집어진 상황에서도 에어포켓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는 그 언론 보도를 믿으면서 구조가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밥이 넘어갑니까, 대통령이? 저는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나라의 부모라면 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밥이 대통령 목으로 넘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리장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대통령이 식사하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조리장의 업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며 식사를 내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답니다. 박 대통령의 식사 일정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도 예정대로 관저에서 1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1인분의 식사를 차려냈답니다. 관저 안에 작은 식당과 큰 식당이 있대요. 큰 식당에는 10인 이상, 10명 이상 손님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요. 두 식당 모두 작은 식당이든 큰 식당이든 TV가 있답니다. TV, 텔레비전이죠. TV, 텔레비전입니다. 대통령은 TV를 보며 혼자 식사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청와대 전 조리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리장은 다른 날도 아닙니다. 올해 7월까지 근무를 했던 조리장입니다. 손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위를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의무를 잘 이행해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뭐 근거 없이 비난한다.
그런 지적들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하지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실을 볼 때 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세월호 관련된 그런 7시간의 그런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 조사를 통해서라도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 PD님 그 청와대 대변인 백브리핑 좀 입수를 좀 해주세요. 오늘 정영국 대변인이 이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 기자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가 제가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조리장을 2012년 대선 끝나고 이제 만났겠죠. 박 대통령이 이 조리장은 박 대통령을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밥이 보약이지요. 잘 부탁합니다. 라면서 악수를 이 조리장에게 청했답니다. 근데 밥이 보약이죠 하면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원로들 만났을 때 잘 지내시냐 했더니 밥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라 했습니까 그때는? 네. 잠이 보약. 네. 정정하겠습니다. 잠이 보약. 이때는 밥이 보약이라고 했답니다. 네, 황 소장님. 예. 저는요 세월호 가라앉는 날 대통령이 혼자서 이 관저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갖다가 좀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네. 이미지로 네. 영어로 그로테스크하다, 좀 괴이하고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날 점심도 그렇게 한다, 저녁도 그렇게 한다요. 원래 대통령이라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접촉하고 많이 듣고 그럼으로써 본인의 주변이 뭔가 차단되어 있거나 정보를 잘못 받을 게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체크하고 노력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불러서 사람을 만나서 이래 보내기는 청와대까지 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식사하는 자리부터 점심 저녁까지 항상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박 대통령이 혼자 밥을 안 드시고요. 끼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밥만 같이 먹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겠는가라 봤을 때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끔 점심만 오찬 행사를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그것도 뭐 가끔이고요. 아침 저녁은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저녁에 만찬을 갖다가 과거에 새누리당 친박 핵심들하고 했다 해서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게 만드는 이유가 과연 누구인가? 네. 최순실이 그렇게 만드는가? 3인방이 그렇게 만드는가? 혼자 밥을 드신다면 혼자 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좀 드시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이 전국이나 국가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많이 파악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요.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당 대표를 하거나 대선 후보를 할 때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과 밥도 먹고 접촉도 하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았는데요. 네.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간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채 식사도 혼자 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지방에 출장 갈 때 이 조리사가 초밥과 샌드위치를 챙겨줘서 차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지방에 가면 거기에서 조금 늦더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만든 부분이요. 오늘날 이 엉망이 되어버린 탄핵 사태에 대한 일단이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잠깐 제가 보충 설명 하나 하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청와대 조리장이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 참고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의 특성상 청와대 조리장은 청와대 안에서는 물론이고 지방 출장 및 해외 순방 시에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동선과 행적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게 부연 설명입니다. 네. 방금 전에 황 소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하고 차단된 채 생활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TV란 말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월호 지금 촛불 집회 하는 것도 박 대통령이 TV로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관저에서 TV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그 배가 가라앉는 모습도 제가 볼 땐 TV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관저로 다시 갔으니까요. 네. 그 TV로 생중계하는 모습을 봤을 것 같은데요. 아마 봤겠죠. 당연히 궁금해서라도 봤겠죠. 당연히 TV를 틀어놨겠죠. 네. 속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을 테니까. 네. 대통령은 그래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요. 대통령은 TV로 여론을 수렴하고 TV로 보고를 받거나 TV로 세상을 파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TV로 나오기 전에 언론이 보도하기 훨씬 전에 보고를 받고 이미 그 시각에 언론이 보도하는 시각에는 대책을 만들어서 지시를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관저로 물론 보고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박 대통령은 TV를 켜놓고 그 상황들을 그냥 지켜봤다? 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네.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몇 분 거리도 안 되잖아요. 네. 집무실로 가서 있어야죠. 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은 제가 볼 때 세월호 참사 당일날 아마 비상대기에서 계속 챙기고 있는 작업들을 했었을 거예요. 네. 최소한 청와대라면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건 매뉴얼대로라도 움직였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 참모들한테 가서 뭔가 방법이 없겠는지 수기하고 네. 같이 토론하고 네.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그리고 중대본에 지시하고 네.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박 대통령은 참모들이 다 얘기하고 네. 해수부랑 얘기하고 해경하고 얘기한 걸 가지고 다시 참모들이 박 대통령한테 정리해서 서면 보고를 하거나 유선 보고를 정리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네. 박 대통령은 TV로 보면서 그 상황들을 비교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처리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는지 저는 정말 우려스럽고 의문입니다. 네.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이 주방장이 사실은 조리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네. 상당히 저는 의도적이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시중에서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그 당일 무슨 일이 있었냐 할 때 그 시간에 특히 연락이 안 되는 10시 반에서 2시 11분 동안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안 이루어지고 네. 어디 계셨느냐, 누구랑 함께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계신 것도 아니고 혼자 계셨고 뭐 하고 계셨나 그것도 딴 거 하고 있었는 게 아니고 네. TV를 보고 있었다 하는데 저는 TV 본 것도 사실도 아니고 이날 혼자서 식사한 것도 저는 사실 상당히 퀘스천을 갖는 게 네. TV를 봤다면은 네. 다 그 배 깔아앉는 게 다 보였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중대본부에 와서. 그래서 황소장, 저는 네네. 이건 상당히 허점 있는 왜 조리장이 이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아까 황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간호장교가 언급하거나 김장수 그 대사가 지금 새삼스럽게 11시 23분이라는 숫자를 진짜 분초가 틀리지 않게 지적해가 얘기하는 거나 상당히 어떤 계획이 있거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서로 네. 사실은 상충되는 요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출입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백브리핑은 카메라 없이 카메라를 물린 상태에서 이제 설명한다는 건데요. 현안에 대해서. 이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기자들이 청와대 최순실이 관저에서 일요일 날 항상 들어오고 회의를 하고 이런 관련 관저 요리사의 인터뷰, 여기 조리장이겠죠. 관저 조리장의 인터뷰가 내용이 확인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영국 대변인 답변이 이겁니다. 확인 안 해봤답니다. 당사자들이 다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청와대입니다, 지금. 예, 최순실과 겸상을 안 했다 이 말도요. 굉장히 의도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3인방과 가깝기 때문에 들어와서 3인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 3인방은 3인방대로 밥 먹고 최순실은 최순실 따로 먹고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밥을 내주는 사람들은 그 안종범 수석이나 또 그 이 김영한 전 돌아가신 민정수석처럼 자신만의 다이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요 끼니별로 네. 매우 정교하게 짜여지고 네. 또 대통령은 그 이 조리를 갖다가 들기 전에 네. 누가 대신 이렇게 네. 옛날에 김이상궁처럼 이렇게 테스트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경호실에서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본다고 하면 네. 결국은 대통령의 식사라는 부분은 1년 내내 네.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다. 네.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자료라도 들고 와서 네. 자기 다이어리라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이분의 지금 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이 탄핵의 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이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쟁점이 돼 있고 내일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약화시키고자 오늘 이 갑자기 조리사가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최순실이 3인방을 만나려면 청와대를 왜 들어갑니까? 3인방을 보고 일요일 날 자기 집 옆으로 오라 해야지요. 누가 갑입니까? 아니 대통령도 안 만나는데 최순실이 그 먼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3인방하고 만나고 청와대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체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대통령의 혼밥이라는 요즘 혼밥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혼밥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이 상징하는 것이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사람이 혼자 밥을 먹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네. 근데 대통령이야말로 능력도 많고 한국에서 가장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분이 혼자 밥을 드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